반갑습니다. 프레임을 거부하는 마케터 양수석입니다. 네, 저는 지금 LF몰에서 OFM이라는 서비스에서 마케팅과 컨텐츠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기존의 라이브 커머스의 방법론들은 라이브와 커머스가 있으면 커머스에 방점을 많이 두죠. 네. 한 시간 내에 어떻게든 팔아야 된다는 부담을 갖고 있는데 OFM도 물론 판매는 합니다. 다만 라이브에 좀 더 방점을 둬서 고객으로 하여금 충분히 공감을 형성하고 좋아할 만한 방송에 포커스를 맞춰서 고객이 자연스럽게 구매로 이어지는 라이브를 좀 다르게 해보고 싶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스몰 브랜드라는 설정 자체가 좀 단어에서 오는 제한은 있죠. 당시만 해도 뭐 웹서핑이 활발하거나 SNS가 잘 돼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 스몰 브랜드를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나가서 직접 다 발굴하고 소개를 통해서 찾아가고, 심지어 저는 도자기 브랜드를 하는데 파주에 그 공방까지 갔었거든요. 네. 그 스몰 브랜드를 찾기가 어려운 것도 있었지만 핵심적인 그 MD에게 요구했던 사람들은 이 브랜드의 진정성을 찾아오라는 것이었어요. 작업 환경 혹 생산 환경을 가보고 사람을 만나보고 직접 이 브랜드가 진정성을 가지고 만드는 브랜드인지 직접 확인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함께 할 수 없다 라는 기준들이 나름의 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해지죠. 이제 그러는 와중에 스몰 브랜드들이 진정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들의 컨텐츠가 너무 없었던 거죠. 그래서 29cm는 초기부터 제품 촬영을 직접 다 촬영을 했고, 컨텐츠를 발행하는 다양한 방법론을 하기 위해서 에디터분들을 채용하고 스토리를 작성하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고집스럽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질문해 주신 거에 이어서 보면 스몰 브랜드의 잠재력을 발굴할 수 있는 안목이 있었고요. 그 스몰 브랜드가 더 좋은 브랜드로 성장하기 위한 많은 컨텐츠적인 장치들을 꾸준히 해왔다라는 게 나중에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목을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어떤 요소를 가장 많이 보셨는지 그 진정성이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것도 조금 궁금한데요. 네. 결과물이 나오기 전에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몰 브랜드를 할 때 정의 내릴 때 결과물에 앞선 이 사람이 어떠한 생각으로 이것을 만들기 시작을 했고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그 시작점을 29cm는 조금 더 들어갔어요. 그 인플루언서 분들이 만드시는 뷰티 제품들이 거의 하루 매출이 1억씩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팬덤을 통해서 나온 매출들인데 보면 그분이 왜 이 뷰티 제품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진정성이 고스란히 드러나죠. 이 사람이 왜 이걸 만들었을까에 대한 고민에 더 공감을 하게 되면 팬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9cm에서는 제품을 떠나서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더 담아내거나 그 만든 사람들의 실제 인스타 계정을 더 들여다본 거죠. 보여지는 브랜드 계정들은 결과물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MD가 그분하고의 커뮤니케이션 한다거나 제가 브랜드를 하시는 분과의 직접적인 얘기를 만나봤을 때 그 진정성은 그 만든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점들을 좀 다르게 보려고 했어요. 네, 브랜드 입점은 29cm도 그렇고 제가 시작을 했던 EQ의 OFM 세 가지는 다 공통적으로 플랫폼이잖아요. 브랜드 관점에서는 이 플랫폼 자체가 매력적인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 플랫폼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본인들의 브랜드가 이 플랫폼에서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죠. 그래서 29cm는 초기에 제공했던 부분들이 너희들의 상품과 컨텐츠를 우리가 직접 다 촬영을 해줄게 라는 것들이 되게 큰 메리트로 다가왔어요. EQL에서의 브랜드의 관점에서는 그 수많은 패션 브랜드들 중에 한섬의 기준으로 까다로운 안목으로 너네들을 골랐어. 너네는 일단 선택받은 뭐 그런 과한 어떤 가짜 세는 아니었고요. 우리는 뭐 어디처럼 뭐 수많은 브랜드를 다 하진 않을 거야. 색깔 있는 브랜드면 우리는 셀렉을 할게. 들어와 줄래? 라는 기회적인 측면을 많이 줬고요. OFM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인플루언서 브랜드들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라이브 방송이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줄게 라는 걸로 간 거죠. 네. 그러면 플랫폼은 이 중간 역할에서
브랜드를 대신해서 말할 수 있어야 하고요. 고객에게 이거 사시면 하나 더 드려요라는 멘트를 하는 게 아니죠. 이 브랜드들은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SNS나 광고를 하거나 하는 요소들에 있어서도 최대한 가급적이면 그 브랜드 본연이 갖고 있는 컨텐츠를 잘 소개하려고 해요. 한두 번의 뭐 장치로 갑작스러운 뭐 매출이 일어날 수는 있겠으나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네. OFM은 인플루언서 분들을 주력으로 입점하게 되신 거예요? 라이브 커머스의 특징을 보면, 그러니까 이 시간에 들어오시면 혜택이 있어요. 반대로 내가 저 시간에 못 들어가면 혜택을 못 받나? 라는 1차 거부감이 생기죠. 네. 그 시간대에 들어오게 하는 일은 너무 힘든 건 거예요. 저는 7시부터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가 있는데 7시에 들어오서 그러면 아르바이트를 포기하고 봐야 되나?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 시간적인 기준은 상당한 스트레스가 됩니다. 근데 저희가 하는 OFM은 30대가 타겟이었고, 그럼 30대들은 본인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간을 주도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인플루언서의 특징은 팬덤입니다. 네. 그분을 좋아하는 팬이 7시에 방송을 한다? 보러 가야지라는 그쵸. 심리를 건드릴 수 있는 거죠. 약간 이해했어요. 네, 그게 미리 다 전략적으로 맞습니다. 확신을 다 갖고 있으면 얼마나 편할까요? 수많은 가설들을 세워봅니다. 이런 가설들을 세웠을 때 이런 게 가능할까? 방송을 보게 하려면 누가 들어야 되지? 쇼호스트가 좋다라고 해서 볼까? 이 시간에 이걸 한다고 사람들이 볼까?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하게 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한 가설을 설정하고 하나씩 하나씩 검증을 해 나가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어려운 질문이네요. 무언가 결정을 할 때는 그 결정을 하기 위한 많은 근거 자료가 필요하죠. 업계 말하는 마케팅은 특별히 더 백데이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보다 좀 앞서야 되는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해결 방법을 먼저 찾으려고 막 노력을 해요. 네. 그러면 빠른 솔루션이 뭐지? 이거의 이전의 데이터나 경험들은 뭐지? 근데 이 문제가 제대로 설계된 문제인가라는 것들은 잘 보기가 어려워요. 회원을 늘려야 되거나 뭐 전환율을 높여야 되거나 알려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이게 왜 알려야 되고 방법론이 왜 필요한지를 좀 더 충분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약간 그 본질에 네. 대해서. 만약에 제가 OFM에서 처음에 했던 질문이 라이브는 꼭 팔아야만 하나요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한 거죠. 그 가설을. 라이브 방송을 이렇게 할 거야.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방법론을 마케팅적으로 찾아와 주세요라고 하면 매출을 늘리기 위한 방법론에 대해서만 저는 고민을 했겠죠. 그렇죠. 네. 근데 사람들이 라이브 방송을 볼까? 안 보면 왜 안 볼까? 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라이브 방송의 실체에 대한 고민들을 먼저 해야 하죠. 네. 그러면 방법론에 대해서는 잘 설계된 문제가 다양한 방법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설계가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싶다가도 그 노력을 해도 잘 안 되는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노력을 해서 안 된다는 것들은 자질의 문제는 아니고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습관의 문제입니다. 네, 부담이 아니라 나의 생활의 일부가 돼야 돼요. 그 생활의 일부가 되면 조금씩 자기만의 어떤 경쟁력이 생기거든요. 네, 내가 자질을 탓하기 시작하면 너무 힘들어져요. 그냥 내가 하루에 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지라는 것들을 질문하다 보면 나중에 그 자질은 점점 자기가 몰랐던 자질이 더 튀어나오기도 해요. 감사합니다. 네. 세상에 이런 서비스가 하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많이 해요. 향후에는 커뮤니티를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조금 더 꾸준히 오래 사람들이 즐기실 수 있는 영화와 혹은 컨텐츠 관련된 커뮤니티를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커뮤니티라고 하면 그것 또한 플랫폼? 넷플릭인가 같은 건가요? 좀 다르겠죠? 달라야 하겠죠? 그렇죠, 다르겠죠? 저희 이제 인터뷰가 거의 마무리됐는데요. 네. 지금도 나다운 마켓을 찾고 열심히 달리고 있는 마케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케팅이라고 하는 속성들을 보면 뭔가 되게 멋져야 될 것 같고 좋은 말을 해야 할 것 같고 엄청난 스트레스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저마저도 그 스트레스가 오히려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어느 쪽을 더 바라봐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해본다면 당연히 마케터는 고객의 입장에서 봐야 합니다. 그 중간에 줄타기를 잘 해야 해요. 내가 고객의 너무 입장에 다다르면 비용과 혜택이라는 여러 가지 다양한 로직에서 부담이 얻을 수밖에 없어요. 또 한편으로 기업 입장에서의 커뮤니케이션 하게 되면 그 메시지가 되게 딱딱해집니다. 방법론이 쉽게 찾기도 어렵고요. 그러다 보면 마케터들이 이 돈 가지고 어떻게 마케팅을 해요? 돈이 없어요. 돈이 많이 있으면 이렇게 하고 싶은데 라는 말들을 하죠. 근데 본질은 마케팅의 본질은 고객에게 있어야 하고 그 고객의 관점에서 내가 하고 있는 서비스 혹은 내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들이 고객이 바라봤을 때 인정을 하고 살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고객과 회사와를 이어주는 중간에 있는 사람이 저는 마케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케터 입장에서는 고객의 사이드를 바라보되 회사의 니즈와 욕구를 너무 쉽게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잘 전달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터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 타협을 한다라기보다 철저히 고객에게 더 오리엔티된 입장을 서되 이 고객에게 한 번의 메시지를 주려는 노력보다는 꾸준히 다양하게 지속적으로 줄 수 있는 방법론을 더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말하는